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연예계 소식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엔터.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최영진 씨랑 하룻밤을 꼬박 새고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잠을 못 자고. 왜? 저랑요? 왜 뭐야? 몰라. 왜요 왜? 아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방송 제가 나오는 황희찬 방송. 축구에 이어서 김민재 축구에 이강인 축구에 그걸 다 봤다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 안 볼 수가 없는 게 최영진이야. 달순에 거기 있어갖고 얘기해 주니까. 핵심이지 핵심. 너가 핵심이야. 축구계 쪽에서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 방송이 안 되잖아. 야, 김민재 골 넣었더라. 김민재 골 넣었어. 잘하네. 나는 근데 다 알잖아. 두 골이나 넣었어요. 근데 한 골은 취소가 됐어. 뺏겼지. 네. 억울하게 뺏겼지. 진짜. 그날 정말 감동적이었어. 수비수 예. 최채의 골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형진이 형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허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왜? 뭔 얘기야? 예전에 무경님 네. 형진이 형한테 허잼 닮았네 이랬다가 형진이 형이 허잼이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나요? 제가 그랬어요. 야, 얘한테도 손절당하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이런 존재감이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한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네, 존재감 키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김갑수 선생님과. 네. 두 갈식으로 얘기하겠다. 컴팩트하게 가겠다. 난 두 갈식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퀴즈식으로 하지 않겠다. 단단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맘 편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선배님 통일부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계시죠?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존재하는 부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통일부에서 그런데 이 제일 정확해? 정확해요, 선배님. 통일부는 통일을 위해 이게 있는 곳이에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죠.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는 협상하고 교류하자고 막 그러고 국방부는 안 된다. 전쟁 불사 이러고 안 돼 맞아요. 이런 거 이거 관계지. 그렇죠. 통일부가 통일하자고 있는 부서니까요. 맞지. 예, 통일부가 제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만든 영화인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진정한 임무가 있는데 업무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남북교류 협력 담당 조직을 없애면서 남북 관계에 굉장히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부서가 통일부거든요. 근데 이 통일부가 일본 내 제일동포들의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훈 감독에게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우리가 조총련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냐며 이 접촉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영화 촬영 과정에서 조총련하고 조선학교 인사를 만났다는 것을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네. 실제 법에 따르면요, 남북교류 협력법이 있는데 이 조총련계 인사하고 접촉을 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 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이 조선학교는 조총련 산하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은 맞거든요. 근데 법에 조총련 소속이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학교 학생을 보니까 80% 이상이 한국 국적입니다. 네,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배우 권혜요 씨 아시죠? 네, 권혜요 씨가 운영하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또 여기에 제일조선인 다큐멘터리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PD도 같은 내용의 지금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역대 정부를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라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정부의 승인 없이 조총련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팩트인데 앞으로 이 영화인들에 대한 검열이 커질 것이라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선생님? 뭐 예상대로 올 것이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약간 우려는 했었죠. 일단 통일부 장관 지금 하는 사람은 장관 자리에 오르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말 많았죠. 극우적 발언을 일삼던 유튜버예요. 김영호 장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유튜버들한테 의존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막 장관 자리 꼽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정권의 속성이 문제죠. 그러니까
작년에 출범하자마자 간첩 제조하느라고 대거 떼몰아서 노조에 이 간첩 혐의해갖고 수사한다고 대규모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이태원 참사도 벌어지고 등등등등 어떻게 수세에 몰리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간첩 제조를 좀 주춤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계라든지 이런 데다가 칼날을 들이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 게 왔다는 건데 왜냐하면 제1교포 뭐 조청년 산하건 아니건 제1교포 상태로 여러 다큐 프로그램 만드느라고 사전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섭외를 해야 되고 장소를 알아봐야 되고. 그래야겠죠. 그 과정에서 교류가 벌써 20여 년째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문제 걸고 나왔어요. 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갈식으로 하려니까 네. 두 갈식인데 제가 웬만큼 부당하거나 터무니없는 얘기도 세상을 겪다 보면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냥 겪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못 들어주는 사실관계가 너무 틀린 두 가지 말이 그냥 매불쇼에서도 쓰이는 걸 볼 때가 많아요. 매불쇼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어떤 거죠? 제가 그럼 반성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이들 나와서 안보는 보수 아닙니까? 경제는 보수 아닙니까? 이거 에이. 완벽하게 틀린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해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치 보수 세력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규정을 하고 말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있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볼게요. 민주화 이후에 모든 정권의 1인당 이 소득 이 성장 지표라는 게 도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김영삼 뭐 퐁당퐁당 했잖아요. 네. 김대중 뭐 터무니없이 보수 정권만 들어오면 성장률이 둔화가 돼요. 뚝 떨어져.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진보 정권기에 경제 성장률이 확 올라가요. 1인당 소득도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경제는 보수 터무니없이 말이 안 맞는 거고 안보는 보수라는 안보는 말처럼 보수. 정반대로 하는 말이 그건 없어요. 완전 정반대예요. 예, 두 갈씩으로 말하려니까 네. 얘기하는데 네. 보수 세력에서 안보는 돈벌이일 뿐이에요. 오로지 돈벌이에요. 내가 40년을 본 사람인데 국내 정치용이다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돈벌이요. 국내 정치라기보다 그 국내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돈벌이에요. 예컨대 그 대통령 부인이 강원도 땅을 잔뜩 사놨어. 노리고. 그런데 근처에 고속도로가 지나가. 때는 이때다 고속도로를 교통 이 방향성하고 상관없이 지네 쪽으로 확 휘게 하면 몇백억이 벌려. 그랬더니 이거 부당하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잡냐? 너 빨갱이야. 너 빨갱이지. 빨갱이는 제조하면 되거든.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수사하면 다 거덜나고 또 겁나니까 다 입 다물거든. 이게 몇십 년 동안 행해졌던 소위 이 보수의 안보 논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안보를 보수는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뭐 동의 가능한데 통치 수단으로 돈의 뭐 수단 탄압하고 검열하고 블랙리스트 통해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것의 궁극적 귀결점이 뭐였나라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온갖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부당한 사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무슨 서울지검장에서 그 검찰총장 할 때까지 뭐 무슨 금이라고 그러지 그거? 뭐 특활비? 특활비인가 뭐로 해서 147억 뜯어먹었다는 거는 애교야.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사업들이 뭐 온갖 곳에서 벌어지는데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노조에서 문제 삼는 수도 있고 국회 정치인이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개인이 문제 삼는 수도 있고 온갖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그걸 때려잡는 아주 좋은 수단이 사상검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넌 이 친북 용공 반국가 세력 이런 식으로 몰아왔다는 거죠. 그걸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봐왔는데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단초가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미술품이나 예술에 대한 계속되는 개입과 검열인 거예요. 검열을 통해서 하여튼 입을 열놓는 사람들을 입을 닫게 하는 거죠. 닫게 하는 거야. 이번에 김주훈 감독이나 권혜여 씨가 제일동포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활동의 연장선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통일부가 나서서 조사하겠다 이제 문제 삼으면 쫙 찌그러들 거 아니에요. 근데 2023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북한하고 통일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네. 그냥 전쟁은 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보수와 진보가 뭐가 다르냐면 보수 세력이라 하면 언제라도 전쟁이 한판 벌어질 듯한 위기 상황을 몰아가야만 이 사람들 통제가 돼. 돈벌이가 되는 거야. 아유 그렇게는 말하지 근데 마요. 아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전쟁만은 없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야. 그리고 눈으로 봤거든. 안 돼. 우리랑 똑같은 처지의 나라가 독일이었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어. 네. 그런데 통일이 됐어. 그게 어떻게 통일이 됐는지는 너무나 단순한 이치야. 책으로 수천 권이 나왔을 만큼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론은 서독이 동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예? 어떻게 샀냐? 방송도 서독 사람은 동독 방송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갈 수만 있으면 갈 수 있고 모든 걸 열어놨어. 그랬더니 통일이 됐는데 그때 서독이 동독보다 4배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우리가 50배 잘 살아. 아유. 50배를 잘 살아서 예컨대 북한 방송을 보면 우리가 김정은 찬미자로 돌변할까? 아유 어이없는 말이죠. 북한하고 어떤 중국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 한들 다 북한을 지원하고 돕고 살게 해주느라고 우리가 애쓰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위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어떻게든 남북 교류 협력 법도 있고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북한하고 접촉할 수 있다 하는 또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악법 국가보안법도 있고 한데 이런 네. 것들을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철폐를 못했는가? 남한 사람 전체는 남한 편이에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시점에서 세계 최빈국 북한의 편을 없어. 들거나 김정은 같은 정말 애송이 정말 네. 이상한 왕 같은 없다고. 거기 편 못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제 간첩이 막 나타날 수 있고 뭐 온갖 식으로 이제 탄압과 배제를 할 텐데 네. 이런 방식을 이런 영화 같은 데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 다행인 거는 네. 워낙 지지율이 낮고 국민 반감도 크고 안 또 먹혀. 국민의식이 성장을 하니까 네. 그래도 안 될 텐데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단 창작인들에게 이 협박을 하는 거죠. 네. 협박을 하는 거야. 아 이거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무슨 뭐 중국도 때려잡고 북한도 때려잡고 하는데 잼버리 공격부터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또 있어요? 안 통해. 안 통해. 이제는 안 통해. 그리고 권해요. 아주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보내요. 예. 뭐 잡혀가서 뭐 겁 좀 준다 해서 흔들릴 사람 아니고 네. 예, 용기를 가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우리 우기영이 가장 잘하는 성대모사. 왜? 나만 갖고 그래. 아유, 하면서도 입이 막 텁텁합니다. 선배 한번 보여주세요. 왜 나만 갖고 본인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입이 썩어 하고 나면. 네.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오늘자로 한 900만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900만 돌파를 했고요. 그거 다 내 얘기야. 본인 얘기야. 저희 이제 저작권 보내. 계속 하겠습니다. 네. 뭐 특히나 이렇게 이- 짜증을 내 임마. 아 이거 참. 흐름이 막 죄송합니다. 끊기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MZ 세대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나비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12월 12일에 부산대에서 이 학생들이 대자보도 이렇게 붙이고 네. 이 군사 반란에 대해서 네. 또 이 대자보가 훼손이 돼서 한때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경남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아.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잘 도대체 됐다. 일해공원이 뭐냐? 네. 지난 2004년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던 공원입니다. 근데 이게 합천이 전두환 씨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또 이 전두환 씨의 호 일해를 붙여서 2007년 이름이 바뀝니다. 일해공원으로. 아이고. 일해가 뭐 동해에서 뜨는 태양, 뭐 하나의 태양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이 공원 입구에는 전두환 씨의 친필 표시석이 세워져 있고요. 뒷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표시석을 세웁니다라는 글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만 많을 것 같은데. 예,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시민단체에서는 이래공원 명칭을 원래대로 돌려놔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2021년 명칭 변경에 대해서 주민발의 제정안을 내놨는데 네. 합천군이 지난 6월에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거를 부결을 시킵니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이거 더 공론화를 해보자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이 공론화위원회를 위해서 내년 이 명칭 변경 때문에 예산 3천만 원을 지금 세웠다고 합니다.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일해공원으로 불러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네. 아이고 이게 아직도 이런다는 게 이거 역사적으로 정리된 건데 정말 속상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두환 공원이거든요. 아유, 그거보다 사실 더한 거지. 호를 아호를 왜냐하면 써서. 이거는 이제 칭송의 의미가 있다 네. 보니까 더한 거지. 근데 저 허재무 씨. 저 퀴즈 형식 안 되는데요. 아니, 하나 더 더 있는데 어쩌면 나올 말이 있잖아. 하나 더 있는데 예. 그게 같은 내용이니까 바로 간단하게 세 네. 번째까지 그냥 같이 볼게요. 그러면 뒷부분 저희가 좀 간략하게 더 붙여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붙일 이슈가 또 있습니까? 이 서울의 봄 흥행과 함께 떠오른 영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매불쇼에서도 다뤘습니다. 뭔데? 네, 작년 2월에. 전투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자 그 이상호 씨. 이상호 기자 감독 나와가지고 이거 다뤘어? 굉장히, 예, 다큐멘터리 영화. 네, 매불쇼에서도 했었는데 음. 지난해 2월에 개봉한 영화임에도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 네,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전투왕 봐야겠다. 서울의 봄에 약간 후속작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전투왕은 고발뉴스 대표 기자죠. 이상호 감독의 5번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개봉 당시에 2030 MZ 세대들한테 80년의 광주를 제대로 좀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2월에 개봉 이후에 다음 사이트 포털에서 평점이 10점 만점으로 전체 평점 순위 1위에도 오르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평가가 좋았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요. 다음 포털의 평점과 관람평 댓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 일단 제가 좀 봤는데 사실 이 뭐 평점이라든지 관람평 댓글이 이런저런 이유로 잠깐 막힐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시점이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게 서울의 봄 이후에 막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호 감독이. 자, 이상호 감독이 SNS를 통해서 서울의 봄에서 전투왕으로 이어지는 이 관람객들의 흥행 행렬을 막기 위해서 뭔가 힘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좀 하거든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다음에서 12월 8일에 이런 공지가 나옵니다. 다음 영화 서비스를 1월 4일에 종료를 하겠다라는 다음 영화 서비스 종료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조금 이상한 게 다른 영화들은 평점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설마. 이 영화는 평점조차 사라져가지고 에이, 설마. 이 약간 저도 지금 뭐 음모론이냐 아니냐인데 뭐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서울의 봄 흥행이 뭐 정말 생각할수록 범죄 도시가 첫 만드는 거야 이해가 가죠. 네. 사람들이 머리 식히고 싶어서 네. 그냥 재밌으니까 주먹질을 하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때 서울의 봄은 긴장하고 봐야 되는데 천만을 지금 향해 가. 네. 그리고 영화적으로 그렇게 막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 한 명도 안 나오고 웃음 포인트도 전혀 없어. 정말 숨을 못 쉬게 만드는데 거기에 전투왕이라고 이 전두환 악행을 30년 동안 추적한 다큐멘터리까지 지금 리바이벌이 되고 있다. 대단하네요. 그 퀴즈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도 그래서 최영진 씨한테 퀴즈 안 돼요. 퀴즈 해야 되는데 선생님 퀴즈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최영진 씨 네. 갑자기 전두환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생겨요? 서울의 봄이나 뭐 이거 저 반치광 저 뭐야 전투왕이나 다 뭐 사실 뭐 지금 50 겪고 있는 전두환 검찰 뭐 이런 거랑 좀 엮여 있다고 그렇겠죠. 봅니다. 예. 우리들의 상식이겠죠. 예.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퀴즈가 빨리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영화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가는 역시 시대의 문제 같아. 바로 작년 2월에 이 전투왕, 그러니까 전두환의 악행을 다룬 다큐가 이 매불쇼에서 영화코너에서 다뤄졌을 때 두 진행자가 정용진과 최욱 두 진행자가 얼마나 시큰둥하게 대했던가. 보셨죠? 나 어제 쌤 봤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질문자가 그 이상호 기자에게 그거 뭐 30년 전 이제 뭐 독재도 아니고 이제 다 지난 얘기를 왜 만듭니까? 그 질문을 했거든.
아이고 또 참 이상한 말씀하신다. 매불쇼를 비판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 매불쇼가 이루어진 시점이고 그 영화가 만들어진 게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독재나 하나회 이런 그 만행은 다 옛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뇌리에 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정권 바뀌고 1년 동안 보니까 하나회와 똑같은 검찰의 특수부, 특수부 출신들이 처음에는 정권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 요직을 쫙 먹어. 근데 이 언론에 나오는 그 요직 먹은 것만 나오는데 언론에 안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그 요직을 먹은 자들이 그 하위직들을 누구를 앉혔는가. 자리 잡으면 다 주잖아요. 예? 선배 후배 일가 친척 도리도리해서 싹 자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 행정부는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사법부야 뭐 대통령이 대법관이며 다 하잖아. 다 이제 임명하니까 다 심지어 민간기업 사회이사까지 다 검찰 출신이더만. 그다음에 우리가 다 봤잖아. 그다음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놀라지를 않더라고. 어떤 거 선생님? 자, 사법부는 이제 장악이 돼. 행정부는 선거로 먹었어. 그다음에 입법부도 먹잖아. 적어도 유서 깊은 정당인데 이거를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더라고. 특수부 파견원이라고. 검찰 특수부 권력. 검사가 다 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정당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는 게 아니라 특수부 검사가 대통령 지위를 차지한 다음에 여당이라는 이 국힘 당을 먹으러 오는 거라고. 그리고 옛날에도 많이 봤거든요. 군인들이 쿠데타 해갖고 전두환이 쿠데타해서 딱 자기네 민정당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핫발이 민간인 출신 정치인들이 와글와글 붙어갖고 칭송하면서 아부하면서 거의 내시 수준으로 떠받듭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봐요. 한동훈 오라고 막 국힘당 의원들 막 거의 내시 간신들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네, 그 전에 그랬거든. 하여튼 그래서 검찰 특수부라는 특정 집단이 옛날 하나회가 군벌 안에서 모든 걸 다 먹고 쿠데타까지 했듯이 똑같아요. 지금은 의회 권력까지 먹는 과정을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씨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나 거의 80-90%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 특수부가 국가의 삼권 모든 것을 먹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자 보니 30년 전에 벌어졌던 유사 상황을 보고 우리가 분노와 어떤 정서적 격발을 안 느낄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의 봄에서 이 격투항까지 전투항까지가 그런 선생님, 배경이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전두환을 겪은 세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어르신 분들일 거 아닙니까? 60대는 넘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보다 완전 더 피부로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두환에 대한 비판 의식 그리고 또는 전두환 같은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저보단 더 많아야 될 텐데 왜 더 많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아주 현인이 정확한 답을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냥 그 답대로 그렇구나. 그거 외울게요. 뭡니까? 뇌가 썩어서 그래. 그 할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두가지식으로. 근데 맞아요. 왜 이렇게 두가지식으로 해요? 뇌가 썩어서 왜 그래요. 이렇게 두가지식으로? 사물을 객관화시켜서 비판적 성찰로 들여다보는 능력이 전두엽이 다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실에는 안주하고 지난 날에는 좋게 보는 그 심리적 기제가 생겨갖고 깜짝 놀랐네. 그래도 전두환이가 독재는 했지만 정치는 잘했다고들 그러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선거 유세를 해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두환 시절에 이 광주 일이 벌어진 거는 그러니까 쿠데타는 해놨는데 정권은 잡아야겠으니까 이 반골 지역 하나. 평상시와 똑같은 날인데 애들을 반 죽여서 때려 모으니까 얘들이 살라고 들고 일어선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반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을 봐도 터무니없는 자기들 정권 잡기 위해서 몇백 명 때려 죽인 일이란 말이에요. 자국민을 학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학살의 주범이 전두환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보수 세력들이 집권을 몇 번 하면서 일회공원도 그대로 존치돼 있고 그다음에 올 전두환 뭐 무슨 날인가 그때도 또 12.12 기념식도 하더만 이런 식의 우리가 저 칠레 뭐 피노체트라든지 필리핀의 마르코스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악당 아니에요? 근데 또 그 국가 안에서 피노체트나 마르코스를 또 찬미하는 집단들이 있고 그 자식이 또 재집권도 하고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져요. 아니 그 선생님 봐봐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은 군인이 지금 이제 검찰로 권력에 넘어온 거고 양상은 똑같다. 그렇죠. 자, 진중권 교수는 전두환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죠? 뭐 미워할까? 미워하겠지. 그리고 맞서 싸워 왔잖아. 그건 또 사실이고 뭐 한때- 지금 뭐 한때 그런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검찰 탄핵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검찰 탄핵한다고 하면은 탄핵 성애자라는 비아냥을 한단 말이에요. 난 이런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난 사회적으로 세 사람이 참 그 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형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중권 씨를 얘기하니까 마침 떠오르네. 누구죠? 근데 목소리도 다르고 성씨도 다른데 그 한 개체의 그 다면성을 보여주는 게 난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세 게 명이 진중권, 이봉규, 전원책 이 세 사람은 오랜만이다. 약간 뭐라고 그럴까 기괴한 생명체라고 그럴까? 예, 그 세 분이 어, 모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아니 그 인식 3대1 구조를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봉규 씨 같은 경우는 언제나 돈이 되는 곳으로 언제나 말이 바뀌거든. 그냥 끝없이 바뀌는데 그건 돈이 되면 바뀌어요. 그다음에 전원책 씨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야비한 말을 하죠. 내가 뭐 깨놓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내가 한쪽 눈이 이제 못 보거든요. 다쳐갖고. 네. 근데 방송에서 토론을 하다가 막 전원책 씨는 막 이러고 막 던지거든. 막 이러면서. 그 생각하면 또 이제 이거 상처야, 아니 트라우마야. 막 그래. 그래갖고 방송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내가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전원책 씨가 오더라고. 그랬더니 아 장애인 인간 승리야 장애인 장애인 이랬어. 나 혼자 본 것도 아니야. 옆에 작가가 있었어. 근데 내가 진짜 열받네. 내가 어디 다치긴 했지만 아니 진짜 뭐 면전에서 어떤 자가 내 눈앞에 장애인 이러고 들어가서 또 막 유머를 아니 그걸 참았어요. 근데 내가 주먹질을 할 줄을 몰랐어. 그래서 그걸 견뎠어.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와 치가 떨린다 진짜. 그리고 진중권 씨도 한동안 선생님 제가 복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또 치가 어떤 떨리네,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거의 똥꼬를 할 듯이 또 잘해요. 그 양반이. 그걸 내가 봤지 2년을 방송을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래 똑같은 말을 만만한 사람이 하면 물병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방송을 들다니까 이 책상을 발로 막 차. 그런데 누구야 박지원쯤 나오면 꼼짝을 못했어. 유시민 나오면 꼼짝을 못해. 왜? 한 자리 했거든. 한 자리 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데. 왜 우리 우경이 앞에서는 그렇게 얘는 사람으로 안 보여. 네가 국회의원을 했니 장관을 했니? 우리 우경 앞에서만. 근데 나도 그런 거지. 사람도 아니야. 나는. 내가 무슨 뭐 고위직을 해본 적이 없는 바깥의 사람이니까 막 그런다고. 그리고 뭐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분 얘기하니까 너무 추잡해서 기분이 안 안 좋아. 얘기하겠고. 그다음에 진중권 씨는 한때 이 사람도 좋은 책도 쓰고 그랬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책이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나쁘게 쓰기로 가면 언제나 논리 개발이 돼요. 언제나 무엇이든 논리 개발이 되면서 만들어지고. 그걸 공자가 그랬잖아. 교언영색이라고. 그래서 그 딴 집에서 태어난 한 브라더스 같은 게 이봉규, 전원책, 진중권 셋을 항상 그렇게 보게 돼. 그래요? 셋 중엔 그래도 이봉규 씨가 제일 낫지 않아요? 이상형 월드컵 여기서도 순위를 나눌 수 있네. 그중에 제일 나은 사람 누구야? 솔직하게 제일 나은 사람. 그래도 노무현이 부상할 때는 또 이봉규가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였거든. 그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사적인 관계에서는 이봉규는 뭐라 그럴까? 이봉규 씨 제일 낫죠? 이봉규가 내 얘기를 할까봐 겁나지. 남자들의 약점 잡힌 게 있나 보네. 남자들의 불안한 얘기를 다 까놓고 해도 되는
그런 설득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봉규 아저씨가 웃겨. 그리고 좀 나. 재밌어요. 이봉규 아저씨 좀 낫잖아요. 그래도. 아니 옛날엔 되게 좋아하던 친구인데 얘래 이 친구가 극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윤 등장하고 어느 시점부터 하여튼 극우적 목소리를 하니까 슈퍼챗이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린 거지. 돈맛을 좀 보시네. 미쳐버린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네. 근데 어쩌다 얘기 일로 갔지? 아 모르겠습니다. 일회공원 얘기. 네, 일회공원. 일회공원 같은 게 이제 가령 민주정부가 계속되는 상황이면 있잖아요. 네. 역사의 유물로 아마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그냥 있었을 거야. 그래 합천은 그런 데다. 그러면 안 이럴 수도 돼. 있어. 아니 뭐든지 상기할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는 거거든. 아니 그 합천 근데 비하 발언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 힘이 지금도 존속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게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네. 우리를 파괴하는 독재의 계속된 흔적이다 해서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과거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성장한 나라고 민주화됐으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려야지 했던 그 어두운 그늘이 일시에 총체적으로 다 등장하는 걸 보고 있어요. 네. 영화는 검열로 가려고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재자의 망령이 그대로 펼쳐지면서 한 정권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틀어지는데 그게 소수 집단이야. 이게 하나회가 소수 집단이거든. 지금 그런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 네. 그래도 그 최소한 여당인데 역사의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당에서는 그 쓴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김웅 한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아는 국힘에도 기계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있겠지. 네, 근데 거의 속이 타들어요. 그러니까 주모 씨 같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입이 있는데 말을 못 하고 있는 이 그들의 불쌍한 이게 말이 돼. 한동훈 씨가 정치적으로 어떤 경륜이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사하다가 그것도 그냥 벼락 출세를 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님 장관인데 장관쯤 하려면 그래도 배경 이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 잘도 갖고 갑자기 자리에 얹은 다음에 여당의 당 대표를 한다. 아유, 인사 검증이나 잘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절로 나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덕분에 다시 한번 또 각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